예, 반갑습니다.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문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에 많이 안 뽑았죠? 품질에서 이렇게 적게 뽑은 것은 제가 강의한 이래는 처음이에요. 4점 몇 프로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10% 이상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적은 수가 뽑았기 때문에 조금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실망을 하셨을 텐데 어떤 또 장점이 있냐? 품질 1년에 시험을 2번을 보잖아. 2월달, 5월달. 근데 1년에 거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뽑는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2월달에 적게 뽑았다는 얘기는 5월달에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양이 정해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거꾸로 2월달에 적게 뽑았으면은 5월달에 뽑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5월달에 충분히 많은 수를 뽑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공부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저 쓰지 마시고 5월달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마루스키만 복잡하죠. 그래, 답안을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합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5월달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 합격을 해요. 근데 5월달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이번에 떨어진 분들이야. 그렇게 되면은 나는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거 아니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동영상 분도 계시고 저번에 수업도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처음 수업을 듣기 전에 동영상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샘플 동영상? 보통 네이버라든가 들어가면 샘플 동영상이 있는데 거의 오늘 강의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4시간 강의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뭘 할 거면 OT를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이 토목품질 시험 기술서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방향성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를 들어가서 오늘 조사 및 시험 분야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4교시 때는 이제 어떻게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답안을 쓸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이번 주는 OT하고 같이 병행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원주민 얘기도 종종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어떤 상당히 특이한 능력이 있답니다. 기후제를 딱 지내면은 비가 100% 온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한대요. 기후제를. 한 번 지내면 이게 100%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은 중간에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볼 수는 있지만은 처음에 공부를 해서 그걸 중간에 쉬지가 않고 한 번에 딱 끝냈다. 그럼 그게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중간에 시험 몇 번 본 거는 과정에 불과하고.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부를 약간 멈추는 분이 계세요. 그게 1년, 2년 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지라는 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아까 제 기후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했으면 밟고 끝낼 수 있게 계속 그런 추진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령이라고. 우리가 이 요령이란 말을 통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말을 많이 하는데 결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쉽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왜? 그만큼 내가 연구를 하고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건데 우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 이 요령을 먼저 알고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공부를 덜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을 갑니다. 운전면허 시험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 보통 대학생 때 이제 운전면허 따러
이제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게 되면은 학원에 가서 시킨 대로 우리가 합니다. 아, 이거는 핸들이고 이건 브레이크, 이건 엑셀이야. 그리고 코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저 할 때는 이제 배울 때 그랬었죠. 예전에 할 때는 뭐 T자 뭐 후진 다 있었으니까 어깨선을 맞춰가지고 핸들을 딱 돌린 다음에 후진하면 되고 뭐 그런 요령 알려줘요. 근데 그거대로 하면은 합격을 해요. 신기하죠? 그게 요령이에요. 우리가 그게 학원에 간 목적입니다. 요령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그 지식적인 깊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 오는 게 아니고 대학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학원을 왜 왔냐? 내가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지식도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요령이 있으면 그 요령대로 따라오시게 되면은 시험에 더 빨리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따라주시게 되면은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잘 좀 따라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라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주행 연습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야 나는 이 차의 엔진의 작동 원리가 궁금해. 그러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게 뭐냐? 너무 깊이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분해를 해봅니다. 용어를 분해를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게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를 공부를 하러 왔는데, 야, 그러면 이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뭐냐를 알고 준비를 하신 분하고, 그냥, 그래, 뭐, 이거 따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공부하자, 따자, 라고 하신 분하고는 결과가 많이 틀립니다.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이게 정확히 뭐냐? 일단 한번 용어를 분해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해를. 그러면, 토목은 뭡니까 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어서 그렇지만 의외로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혹시 신청분들 중에 지금 토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어 그런 거고, 저도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지금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9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취득자가? 작년까지 해서 509명이에요. 509명이 뭐냐? 1차 합격자. 밑에 또 뭐가 있냐? 2차 490명입니다. 가운데 19분은 이번에 면접을 또 보셔야 될 분이야. 떨어져가지고. 500명도 안 돼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같이 많이 있고 현지에서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숫자가 적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하신 분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내 어떤 친척이 있어가지고 야 토목이 뭐냐? 물론 그렇게 물어볼 사람 없겠지만은 토목이 뭐냐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이 뭐냐? 일단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정성적, 정량적이라 말합니다. 정성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길을 갔다가 이제 토치안을 갔어요. 토치안을 갔는데 여기 딱 만져보니까 이 느낌 괜찮네? 이거는 뭔가 하면 정성적이에요. 내가 느낌은 있지만은 이 사람한테 야 그거 어때? 이 흙 좋아. 느낌 괜찮네? 이 정도 느낌이 게 정성적이고요. 정량적은 뭔가 하면 그 흙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 시험을 합니다. 입도 시험부터 해가지고 엑소성 시험하고 다 시험하면 그게 수치화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량적이에요. 토목이 뭐냐? 정성적으로 봐서는 그 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토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재, 철재 등을 써서 도로,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등을 만드는 공사의 총칭.
이게 정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느낌을 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갖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량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공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재료이죠. 그 다음에 뭐 강제, 그 다음에 토공,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막이, 봉벽, 연약지반, 그 다음에 뭐 기초.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기본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토목을 우리가 분개해 놓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분개하냐면 보통 토목 시공 기술사가 이렇게 그 과목을 분개해서 공부를 합니다. 전문 공정은 뭐냐? 얘들을 합쳐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량을 만듭니다. 교량을 만들면 이 중에 어떤 항목들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교량은 다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일단 만들기 전에 영양치만 있으면 계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옹백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콘크리트 다 필요하죠. 얘들 합쳐서 만드는 것이 전문 공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 공정은 교량, 그 다음에 뭐 터널이라든가, 뭐 도로, 그 다음에 댐, 하천, 항만,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시사적인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만한 것들 다 공부를 다 해야 돼요. 토목이란 그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쭉 그 강의를 드릴 건데, 이 중에서 제가 강의를 안 드릴 항목이 뭐가 있냐면 건설기계, 그 다음에 댐, 하천, 항만은 제가 강의를 안 드립니다. 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교량도 안 드리죠. 그 대신 뭐 터널이라든가 도로,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그리고 연락처 이런 거 다 강의를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하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을 어떤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품질 시험입니다. 품질 시험도 또 이렇게 또 분기를 해보면은요, 품질이란 말은 다르게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은 본질이란 얘기예요. 야, 그거 품질 어때? 그게 어떤 뜻입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본성, 본질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고요. 토목의 그 본질은 뭔가 하면은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시방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은 뭔가 하면은, 시험은 검사란 말하고도 이제 같이 뭐 매칭할 수가 있는데, 시험하고 검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시험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어떤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우리 측정을 하고, 요거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주어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 시험이에요. 어떤 물체에 우리가 그 품질을 알고자 하는 물체에 파괴적, 비파괴적으로 힘을 주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럼 검사는 뭐냐? 우리가 얻어낸 게 품질 기준하고 비교해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판정하는 것이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 많이 하죠. 품질 의뢰 시험 성적서. 그 밑에 항상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그거는 제시한 시료로 한 그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성적서 딱 받게 되면은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제시한 치료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어요. 합격 불합격은 없죠. 뭐냐? 시험 성적서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시범서를 맞춰가지고 합격 불합격 받기 검토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죠. 이게 검사란 개념이죠. 그래서 품질 시험이란 말은 어떤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파괴적 비파괴적 힘을 주어서 데이터를 구해내는 작업, 이게 품질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걸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합니다. 기준이라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얘는 어떤 검사 표준 개념이고요. 어떤 시방서라든가 도면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판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측정은 필요합니다. 측정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이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겠죠. 두 개를. 그래서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죠. 그래서 판정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뭐 다음 단계 진행, 불합격인 경우에는 이건 안 돼. 다시 한번 시공을 해갖고 다시 또 검사를 맡아. 어떤 우리가 처음에 시험을 해고자 했던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떤 그 처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리하는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이렇게 또 그 관리를 해주고 있죠. 이게 그 품질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박스 친 거하고 박스 안 친 거하고 느낌이 틀리죠. 이게 뭐냐? 답안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조금 꾸며주면 답이 탁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 답은 꾸미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품질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 시험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본사에 뭐 기술연구소 근데 계신 분들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이 품질에 대해서는 어떤 좀 개념은 잡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토목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단점은. 그래서 그 시험실에 계신 분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왜? 요거는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있는데 요 전반적 개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 기술사라는 개념도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학원에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또 제일 좋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품질 시험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기술사입니다. 그럼 기술사가 뭐지? 뭐 기술사라고 하면은 어떤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경험하고 그다음 전문 지식에 입각해서 뭐 계획, 설계, 시공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도 그리고 감리를 하는 그런 어떤 직종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이건 좀 정성적인 거기 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술사는 기술사 시험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험 보고 나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무슨 시험이 이러냐고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기사 시험을 보는 줄 알았대요. 시험 보러 가서 진짜 감독관이 물론 두 분이 오시는데 왔다 갔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시험 보러 가서 고개를 들 틈이 없어요. 기술사 시험은. 고개를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아웃이에요. 진짜 고개를 들 틈도 계속 써야 돼. 뭔가를. 이 속기사 시험 보는 것처럼. 그게 기술사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 보냐? 우리가 1차 시험이 있고 우리가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답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교시에 보는 시험으로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푸는 시험. 이게 단답형 시험입니다. 시간은 100분을 줍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을 보는데 이건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에요. 얘도 똑같이 시험은 각 100분씩 보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아침 8시 30분에 입시를 하게 되면은 9시부터 시험을 봐서 끝나는 것은 17시 20분. 이때 시험이 끝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종일이에요. 사람 나중에 한 4교시 되면 사람 뭐 답안 쓰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뭐 팔이 뭐 저릴 정도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사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접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제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보는 시험, 이게 2차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시험 보는 패턴인데요. 시험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야, 너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와. 그러면 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줘요. 얼마큼? 100분이나 시간 줍니다. 그럼 100분에 10문제를 푼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입니까,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넘어가면 10문제 못 써요. 4문제 100분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25분이에요. 딱 그 시간이 딱 주어진 거예요. 또 이제 학원에서 파는 그 답안지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22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7장, 그 14페이지를 줍니다. 거기다 쓰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 100분 동안 10문제 쓰기 때문에 제일 편한 게 1페이지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소수령 같은 경우에는 그 100분 동안 네 문제 25분이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0페이지를 쓰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가 문장의 어떤 구성력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 기법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서술형 답안 쓰다 보면은 내가 뭐 공부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서술형 답안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질 관리자의 역할과 뭐죠? 쓰시오. 그럼 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네? 딱 쓰죠. 그럼 그때부터는 답이 시간 내에 못 써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무슨 얘기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아야 돼요. 나중에 서술형 답안 쓸 때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테트리스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모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딱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 여기 답안을 쓰는 거지. 나는 그냥 원재료만 갖고 있어. 콘크리트만.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또 어떤 원하는 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특징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 공부할 때 내가 어떤 문장 구성력하고 표현 기법을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걸 답안에 쓰는 이런 또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사를 준비하는 어떤 제일 큰 요령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제 기술사는 어떤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면은 거기다가 어떤 그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그 기술사 답안이 되는데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방향 제시 그리고 이거에 따른 어떤 기획을 같이 포함해서 답안에 접목시키는 거. 이게 어떤 기술사의 답안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정성적인 거예요. 큰 개념을 잡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답안을 어떻게 쓴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답안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은 좀 좋은 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을 잘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다른 말로 물어본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공간에 답을 쓰는 것. 이게 기술사 시험에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균열의 어떤 그 원인및 대책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균열이네? 그럼 어떤 게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건조 수축도 떠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이런 문제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를 뭘 물어보는지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굳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굳은 경우, 그다음에 구조물인 경우의 균열을 다 끌고 와가지고 답을 정리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답이 되는 건데, 만약 이런 게 아니고 야, 난 이 중에서 내가 해본 것은 이 중에 이거 하나 있어. 그럼 하나만 쓰게 되면은 출제자 의도하고 빗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냐?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정확히 분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물어봤지? 그 어떤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파악한 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공간에 쓸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학원에서 배우러 왔다. 이게 어떤 요령이다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답안을 잘 쓸 수 있을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이거 유인물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유인물 있죠? 거기 제일 뒤로 한번 가보세요. 자, 뒤로 가면 그 참고 자료라고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뒤로 쭉 가시면은 이제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저번 시험 때 타 분야 출제 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아닌 타 분야. 근데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그 같은 경우에는 뭐 붕적토, 그다음에 보강동배 보강제 선정 시 고려 사항, 액상화 가능 기수, 말뚝지지 전면 기초, 수정 CBR, 얕은 기초의 뭐 전단 파괴, 전기 토합 산정 방법, 이런 것도 그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토목 시공 기술사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 단축 방법, 액상화, 히빙 방지 대책, 용접부 잔류 응력, 콘크리트 탄산화, 그다음에 전해 부식과 부식 방지 대책, 이런 문제. 다음 페이지에 그 지질 및 지방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붕적토. 아까 붕적토는 토질에서 또 물어봤죠. 똑같이. 그다음에 조경 기술사 그 같은 경우에는 뭐 혼화제와 혼화제, 그다음에 BOT와 BTL 계약,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도로 및 공항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 그다음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복률, 그리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장의 맞대 미음과 겹침 미음, 그리고 침입도 등급과 그 PQ 등급. 그리고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비계, 그 TMP 시강, 그리고 콘크리트 크리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설 안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그리고 콘크리트 사용되는 감수제 효과,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파트에 시험을 출제하신 분들은 다음 파트에 토목 품질할 때 가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 관련도 토목 품질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다 보지 못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여기 나온 문제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물어본 게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어느 분야, 토공은 어느 분야, 그 다음에 토공은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액상화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도로매 포장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그 배수성 포장 같은 공국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배수성 포장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좀 정리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들이 다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답안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학원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걸 감안해서 월, 화, 수, 목 해서 문제를 4문제를 올려드려요. 우리 그 밴드에.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를 푸시고 푼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체크를 해드립니다.
뭐가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어떤 보면 답안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 합격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답안 클리닉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제가 어떤 문제를 냈습니다. 뭐 액상하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액상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쭉 구성을 하겠죠. 뭐 구성을 해서 내용 집어넣고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본인이 답을 작성을 합니다. 해봅니다. 처음에 공부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이거 작성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본인이 작성하는 거. 제 경험상으로서는 처음에 할 때 한 3, 4시간 걸려요. 한 문제 작성하는 게.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3시간 동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내가 앞에 시계를 놓고 써봅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지 않겠죠. 얼마냐? 10분 안에 쓰는 걸 좀 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단답형은 10개를 100분에 써야 때 한 개 1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정리한 거를 10분에 쓴다. 근데 처음에 10분 절대 시간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정리를 했어도. 그러면 이제 앞에 시계를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딱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딱 썼는데 10분 됐어요, 시간이. 그러면 딱 멈춰요, 거기서. 더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분석하는 거야. 야, 이건 내가 10분 내가 왜 못 썼지? 그러면 이유가 납니다. 야, 내가 요거가 암기가 부족해서 그래. 다시 암기해봐요. 또 써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쓸 거예요, 10분 내. 내가 왜 다 못 쓰지? 보니까 볼펜이 별로야. 너무 볼펜이. 아니면, 내 너무 글씨가 작아. 뭐 이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걸 딱 10분에 씁니다. 10분에 쓰기 위해서는 뭔가 나 이거 암기하는데 이거 너 암기 다 못하겠어.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 바꾸든가 아니면 이게 한 절반만 쓰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분 내에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 걸려요. 여기서 이로 바꾸는 게 10분 내에 내가 보고 쓰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보고 쓰더라도 10분 내에 쓴 거 이거를 댓글변에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체크를 해드리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체크만 해드리고 코멘트를 하는 정도만 다 달아드리는데 만약에 유형이 안 맞거나 뭐가 안 맞으면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건 수정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수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답안 쓰는 능력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서 하게 되면 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처음에 답을 딱 정리해 놓고 되게 뿌듯해해요. 그래, 야 답안 정리 잘해놨네. 콜. 차라리 뭐합니까? 시간을 못 쓰는데. 시간에 못 쓰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사라는 시험은 문제풀이 능력, 답안 작성 능력도 필요한데 사전에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쓸 수 있게 어떤 그 아이템들을 줄여서 내가 정리하는 방법, 능력, 거기에 기술사 시험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밴을 이용하시면은 많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5월 23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때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또 절차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 어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다 활용하시는 게 학교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사 시험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가끔 저걸 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봅니다. 뭔가 하면 다른 학원들, 다른 뭐 토목, 시공 품질 말고 다른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태리 한번 쭉 봐봐요. 오리엔테이션. 무슨 말을 하나? 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어떤 분들 상당히 심하게 막 세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토목 기술사를 따기 위한 과정은 뭐 독수리 비유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몰랐는데 독수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 발톱도 막 휘고 부리도 막 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길어서 휘니까 잡지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발톱을 부리로 쪼고 그래서 발톱을
빼버린답니다. 새로 나게. 그리고 부리도 하여튼 갈거나 그래갖고 새로 어떤 휘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완하고, 그러면 발톱이 새로 나면서 이제 어떤 먹이를 새로 잡거나 이제 그런 행위가 좀 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기술사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발톱을 내가 뺄 정도로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어떤 유형만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사를 좀 쉽게 하시려면 또 뭐가 또 있냐면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보면 정리가 제일 잘 돼 있는 부류가 어디가 있냐면은 대형마트예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딱 가면은 대충 우리가 필요한 물건 살려고 그러면 2층에 어디로 가면 거기 있겠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그 2층 가셔가지고요, 어디 가시면 거기 있습니다라고. 그게 뭐냐? 기본적인 어떤 구성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책상을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떤 분들은 옆에 쭉 쌓여 놓는 분 계세요.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그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어떤 챕터별로 해가지고 바인더에다가 딱딱딱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해당된 바인더에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료가 있으면 그 바인더 꺼내가지고 이 자료 여기 있구나.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문구점에서 물건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런 개념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일단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파트가 있고 법적, 제도적인 파트가 있다고 저는 구분해 드리는데, 기술적 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일단 저는 조사 및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및 시험이란 어떤 건물을 따지면은 5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조사 및 시험이란 그걸 그냥 배정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뭐가 있냐? 토질 및 토공. 3층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4층에는 아스팔트와 포장. 그리고 제일 5층에는 품질 관리와 시사. 이렇게 5가지 저는 큰 챕터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각 층마다 어떤 분류해 놓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1, 2, 3, 4, 5층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대형마트 가게 되면 지하를 가게 되면은 식품 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개념처럼.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최소한 이렇게 5가지 챕터를 딱 2번 준비해 놓고, 내가 어떤 나온 게 있으면 여기다 딱 필요한 어떤 바인더에다 그게 자료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사 및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별 조사, 그 다음에 공사 위치, 그 다음에 시공 계획위원 조사, 이렇게 한번 제가 구분해 놓았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이 원위치 시험, 그 다음에 실내 시험,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질 및 토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토질 같은 경우에 토질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 토질의 분류, 그 다음에 토질의 어떤 특성은 일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 특성이 있고,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토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공이 있는데, 토공의 다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토공 다짐에 뭐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흙을 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 하게 되면은 토공 그럼 매일 보는 게 뭐냐면 단지라든가 도로에서 그냥 롤러로 다지는 것밖에 안 봐요. 그건 뭐냐? 그건 평면이에요. 근데 토공은 평면도 있고 비타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평면도 있고, 평면 다짐,
비탈면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능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처음에 그 토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항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강의를 드릴 건가 하면 연약지방, 그 다음에 마기,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기초, 터널, 그 다음에 계측, 이렇게 묶어서 제가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빠져 있는 것이 교량, 그 다음에 댐, 하천, 항만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를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 이렇게 또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 콘크리트, 그리고 어떤 특성, 그리고 강제. 이렇게 일단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어떤 재료 관리 방안, 배합 관리 방안, 그 다음에 시공시 품질 관리 방안, 이렇게 또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각 단계별로 뭐가 품질 필요한지. 그 다음에 특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재료에 따른 그 특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른 어떤 특수 콘크리트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른 재배식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성, 그 다음에 균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있는데, 일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구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질들, 그리고 균열 같은 경우에 균열 플러스 열화, 그 다음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비파괴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연결이에요. 하고 강제의 어떤 파괴. 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은 일단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한 어떤 그 챕터가 있고요. 그 중에 최소한 바인더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일반적인 사항하고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HCP와 CCP에 따른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의 재료 관리 방안, 배합 관리 방안, 그 다음에 실공 관리 방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 포장, HCP나 CCP의 특수 포장을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파손 및 대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법 제도적 품질 관리 시사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하고 시사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 사항들 그리고 어떤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사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사 관리에 필요한 어떤 그 공정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원가 관리, 그 다음에 경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제가 강의할 내용이.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바인더를 딱 가셔가지고 내가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파트 쪽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액상화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품질에도 액상화 문제가 나왔었죠, 이번에. 근데 토질이라든가 많이 나왔는데, 야, 내가 액상화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다 갖다 딱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갖다 정리하면 될까요, 액상화를? 일단은 얘하고 얘는 아니고, 그쵸? 얘도 아니고, 여기 있겠네? 액상화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단 특성에.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바인더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액상화된 이거 좋은 자료가 있어. 그럼 이 자료는 어디냐? 여기다, 토질 및 토공이라는데 여기 토질 파트에 내가 그걸 갖다 놓고 나중에 차츰 쉽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갖다 놔야지 나중에 또 쉽게 또 뽑아올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사를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전체를 한번 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다 봐야지만은 내가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제 할 건데,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 있냐면은 이 파트예요. 이게 한 40,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91년부터 다 분석하니까 다 모아가지고 나눠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한 41% 정도 문제 나왔었어요. 단답형 서술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토지 및 토공. 여기는 뭐 한 26% 정도? 근데 26%인데 토지 및 토공 여기서 한 10% 정도 문제 나왔고요. 여기서 이게 한 16%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파트는 여기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품목관리 시사. 여기는 한 11% 정도. 여기는 뭐 한 9%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보면 아시겠죠. 저번에 99회 때 합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적으셨어요. 레미콘 그냥 실장님. 그분이 이걸 알겠어요. 이걸 알겠어요. 그쵸? 물론 요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뭐 이제 아스팔트 쪽 조금은 좀 아시겠지만은 근데 충분히 합격하셨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배분했냐면은 1, 2교시,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뭐 9시부터 해서 10시,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 10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 그리고 4교시 같은 경우에는 12시 30분부터 13시 보통 20분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반을 운영할 겁니다. 뭐냐? 이론만 해가지고는 답을 못 써요.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교시 때 실전반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뭘 위주로 할 건가 하면은 그 전주에 냈던 답글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답형 2개, 서술형 2개 낼 건데 그거 위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내가 공부를 하지만은 내가 공부한 거를 최소한 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고 그러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네 문제를 정리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와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효과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힘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딱 왔는데 보통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 단답형 2개 서술을 한 문제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는 답이 잘 써져. 시간 내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게 안 써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야 내가 시간 내에 써지네?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시험 합격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제가 지금 10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인물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전체 강의 계획표를 같이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차에서는 조사 및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조사 및 시험 요거를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주차에서는 토지 및 토공 요만큼 제가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전문능 공정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4주차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을 가지고 제가
4주차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5주차 때는 요 시공식 품질 관리 방안하고 강제 요까지 해서 이걸 5주차 때 강의를 할 거고요. 6주차에는 특수 콘크리트, 7주차에는 콘크리트 특성, 일반화 특성, 균열 열화, 그리고 비파기 검수 및 대체. 이게 7주차.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포장,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 구성하고 재료 배합 시공까지 해서 이거는 8주차. 그리고 어떤 특성 및 파손 및 대체, 이건 9주차. 그리고 나머지는 10주차 강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습 방안을 복습을 할 때, 특히 예습을 할 경우에도 야, 강의 계획이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서 어떤 책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뭐 이게 한 수요일쯤 되면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올려놓을 겁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그러면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단 그 강의 계획서 있고요. 이제 77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요, 그리고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 교재를 보시고 저는 뭐 책을 만약에 추천을 안 하지만 여기는 책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저쪽에 있죠? 재미있는 흙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재밌습니다. 저희 뭐 읽어봤는데 괜찮습니다.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조3미 시험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 놨어요. 책 자체가. 그래서 좀 추천한 책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체크리스트,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번 시험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문제의 어떤 유형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멘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전문공도 나오고 좀 토지면 토공, 아스팔트 포장,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내가 뭐를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를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그 공식을 뭐 많이는 부탁을 안 드리는데 한 20개 정도는 좀 암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그 필수 암기 20개 중에서 처음에 일단 10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일단은 좀 이거를 암기를 하셔서 답안에 좀 쓰시게 되면은 답안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 정리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3미 시험에서 그 관련도 문제들 딱 정리해 놨고요.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배제시켰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출제하셨던 분들은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또 못 하세요. 최고 문제 위주로 했어요. 지금 조사 같은 경우에 쭉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111회 때 나온 문제가 시가지 도로의 그 노면화물 동공, 싱크홀의 원인 및 방지대책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최근 한 3년치는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야,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 나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거만 갖고 오세요.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기술사 공부하면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후배들 많이 이제 학원을 데리고 왔는데 오면 그래. 얼마 있다 교수님 왜 그럼 뭐 한 방에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교수님, 왜 그러면 뭐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질문하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와갖고 첫 그 질문이 그거예요. 뭐 저기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정리해 놓은 거 없어요? 그럼 뭐 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관련된 문제 한 3년치 정도를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난 답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겠지? 그냥 궁금하네? 그거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더 강의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저 사람이 앞에서 왜 저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 느낌이 다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는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해서 이제 10주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시험 합격할 사람 누구냐? 바로 나예요. 너가 아니고. 그런 자신감과 마인드,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뭐 어떤 제가 정성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런 어떤 개념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내 출제자가 물어본 것을 정확히 써야 된다. 근데 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요약하는 거. 아까 제가 품주가 가장 기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 판정, 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을 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검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처리를 하죠. 들밀도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들밀도 시험의 어떤 목적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돼요. 들밀도 시험 기준 우리 어떻게 돼요? 도로 같은 경우는 노체 노상 있죠. 뒷점 있죠. 쭉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천 있고 그쪽에서 단지 있고 이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 들밀도 시험. 들밀도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 어떻게 하죠? 시험하는 방법? 가능하면 얘를 5단계로 정리해 놓으세요. 시험 절대 많이 가지 말아요. 힘들어요. 우리 본서 보면은 뒷편에 가면 저기 있어요. 시험별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시험 순서가 5단계예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는 준비고요. 뒤에는 저는 이렇게 놨어요. 가운데 본인이 많이 해봤으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우리가 흙 퍼내고 그 다음에 모래 집어넣어서 무게 재고 그 다음에 결과 점검 끝이잖아요. 이게 시험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판정은 기준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판정해가지고 이게 오케이 됐으면은 다음 단계 이게 안 됐으면은 다시 재시고. 그러니까 요 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들밀도 시험은 되겠습니까? 수정 12R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틀에다가 자꾸 맞추는 하시게 되면 공부량이 좀 적어지니까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그 기본에 충실해라.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능하면은 이 답안지를 사셔가지고 답안지고를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학원 올 때도 여기다 메모할 거 전부 다 여기다 정리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변을 전부 기술사 답안화 시켜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게 되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시험 있죠. 기술사는 3번 있습니다. 물론 품질이 2번 있지만은.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자리 있어가지고 아니 품질을 왜 2번입니까? 3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딱 저쪽 인력군단 그쪽 담당자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시험을 좀 많이 좀 보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험 인력이 적으니까 2번이에요. 제일 적은 거 저거 있죠. 건축 품질. 그 1년에 1번이에요. 시험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이지만은 통상 1년에 3번이기 때문에 기술사가 그만큼 기사보다 조금 어렵지만은 아주 그렇게 힘든 시험은 아니다. 그리고 난 5월 달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럼 내가 5월 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답을 다 써야 돼요. 이번에 시험 안 되신 분 이제 통화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물어봤어요. 1, 2, 3, 4교시 시험 어떻게 잘 봤어요? 그럼 1, 2, 3, 4교시 중에서 이게 180점 그 평균인데 1, 2, 3, 4교시 중에서 한 개라도 위로 올라간 게 있냐? 없대요. 다 요 밑이래. 그래서 그랬죠. 그럼 넌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왜 미칠까? 혹시 다 썼어? 다 못 썼습니다. 다 못 쓰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쓴 연습해라고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쓰는 거. 그러니까 문제 풀이력 그다음에 쓰는 것만 잘하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시 됐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